34페이지 보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일단 누가 이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누구만 이용할 수 있다. 예,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개업 공개사만이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들 뭐라 그런다? 거래 정보 사업자라 그랬죠. 자, 이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목적. 자, 지정권자와 지정 목적이 한꺼번에 나와 있죠.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이거는 지정을 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뭐 때문에? 목적이 있죠. 목적이 두 가지. 누구 상호원에? 개업 공개상호원에. 자, 개업 공개사 상호원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 촉진.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공정한 부동산 거래일자 확립을 위해서 자,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일단 누구 상호원에 그랬어요? 개업 공개상호원. 자, 여기에 의뢰인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원에. 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상호원에 이렇게 틀리고요. 또 하나, 자, 그 의뢰인 상호원에 만약에 개업공사 빠지고 의뢰인 상호원에 이렇게도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올해 분명히 이거 하면 나올 거. 자, 개업자 빠집니다. 공인중개사 상호원에 OX, 네, 그렇게도 틀립니다. 요즘 작년에는 이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올해는 분명히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그거 앞자리 딱 빼가지고 아니면 그냥 공인중개사를 앞에다가 개업공개사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 분명히 하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공인중개사 상호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목적 다시 한번 보죠. 누구 상호에 그랬어요? 개업공개사 상호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유통 촉진, 그 다음에 또 공정한 부동산 거래성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요건은 일단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누가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부가통신사업자가 된다. 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이해해주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거기에 정보망 가입 신청한 개업공개사가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500명 이상. 자,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그 다음에 또 2개 이상의 특별시광시도에서 각 몇 명? 30명 이상. 이렇게 되죠. 자, 523 숫자 기억하라 그랬죠. 자, 개업공개사 몇 명 이상? 500명. 자, 여기도 개업자 빠지면 틀려요. 공인중개사가 500명 이상 이러면 틀립니다. 자, 500명 이상. 그 다음에 또 2개 이상의 특별시광시도. 여기에 2개 이상이 빠지면 어떻게 한다? 이것도 틀리죠? 자, 우리 이거 특별시 광역시도 2개 이상. 우리나라 특별시 광역시도가 17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그 중에서 몇 개? 2개 이상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각 3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 신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몇 명? 1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자, 여기서 보면 공인중개사 1인, 정보처리기사 1인 이렇게 되죠? 자, 한 명 한 명, 뭐 숫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달리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공인중개사 요거 개업공개사 1인 이상 OX. 예, 그건 틀리죠? 이 공인중개사는 앞에 개업자가 들어가면 틀리죠.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났는데 가끔 모의고사 때 튀어나오는 거 정보처리기사가 있고요. 정보처리 기능사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혹시나 그러니까 그냥 알고는 넘어가세요. 정보처리 기사가 있고 기능사 있는데 뭐가 위에요? 기사가 위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 1인 이상은 틀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보망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라고 그랬죠. 컴퓨터 설비 확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컴퓨터 설비는 누가 정하는 용량이에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성능을 갖춘 설비를 갖추라라고 했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요건으로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 거기 B부터 E까지를 한꺼번에 묶으세요. 묶어서 뭐라 하냐면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해놨어요. B부터 E까지를 묶어놓고 뭐라고 표시하냐면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자, 지금 지정요건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거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제가 왜 국토교통부라는 것을 일부러 표시하느냐. 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어떤 기준이나 요건은 뭐가 주로 많다고 그랬어요? 기준이나 요건은 예, 대통령이 많고, 자, 국토교통부라 하면 주로 서식, 서류, 날짜 뭐 이런 것들이 국토교통부가 많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요건을 보면요. 자, 일단은 전국적으로 500인 이상, 2개 이상, 30인 이상, 그다음 공인중개사 1인, 정보처리 이상, 이거는 일단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요건하면 일단 머릿속에 뭘 떠올려요? 대통령이 떠올리죠? 근데 요거는 뭐가 있다? 네, 국토교통. 자,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이 아니고 법률에 있고요. 나머지는 국토교통부령. 그러니까 지정 요건은 일단 어디에 있다? 지정 요건은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고요. 이제 제출 서류 보죠. 서류를 보면 이용 신청한 신청서에 자 뭐가 들어간다? 개업중개사에 등록증 사본 들어가죠. 등록증 사본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정보처리 1인 이상 뭐가 들어간다? 자격증 사본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주택컴퓨터 용량 성능 알 수 있는 서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들어가죠. 자, 특히 여러분들이 등록증 4번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시죠.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 게 아니라 4번을 제출하는 것이고요. 원본이 아니라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네, 들어가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4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요때는 자격증 4번 일단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자격증 4번이 들어간다는 거. 자,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확인하기가 그러니까 아예 4번 갖고 와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정 절차 있죠? 자, 이제 지정 절차를 한번 보면, 지정 절차는 일단, 지정 신청을 합니다. 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정서를 어떻게 한다? 지정서를 교부를 해주죠? 자, 이거는 며칠 이내라고 그랬어요? 네, 30일. 날짜 기억해 놓으세요. 30일 이내에 해줘야 되고요. 자, 지정해주고 지정서 교부했습니다. 그럼 뭐하라? 운영규정을 뭐 해가지고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런 운영규정을 뭐 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요거는 운영규정은 언제부터예요? 지정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지정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네, 3월이죠. 3월 이내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 일단 지정 신청을 하면 자, 이제 지정 신청서에다가 서류 준비해 가지고 지정 신청을 하면요. 자, 이때 수수료 내야 안 내요? 제가 금방 위에다가 수수료 낸다 소리 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자,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 수수료가 아니겠죠? 자, 이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자, 이때는 지정 신청할 때는 수수료 안 낸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정해주고 지정서를 교부하죠. 날짜가 며칠이라 그랬죠? 30일이네. 자, 그러면 이때 지정서 교부할 때 어디다 기재하고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죠. 이때 지정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그랬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증 교부해 줄 때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한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기억나겠죠? 자, 일단 자격증 교부해 줄 때 어디다 기재하고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한다. 등록증 교부해 줄 때는요. 등록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죠. 지정서도 증이죠. 자, 이것도 교부할 때 어느 습니다 지정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한다. 이때 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라 그랬어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서 교부를 해줄 때는 대장에다가 기재하고 교부합니다. 자, 이제 교부된 지정된 거죠. 그러면 운영규정 제정에서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 받는다. 자, 이런 운영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운영규정 승인받아야 되고 변경하고자 할 때 승인받아야지만 되죠. 근데 운영규정 내용이 위반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운영규정 위반 시 어떻게 된다?
위반 시 일단 500만 원가 드려. 또 하나 있어요. 네, 지정 취소. 자, 그래서 위반 시에는 지정이 어떻게 되고요? 취소될 수 있고 또 하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되겠죠.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운영규정 위반은 두 가지가 같이 된다는 걸 우리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운영규정 제정에서 승인받는 것은 언제부터? 지정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예요? 지정받은 날부터 3월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지정 신청 날부터 3개월이 아니다. 자, 조심할 것. 운영규정 제정은 언제? 지정 신청 날부터 3월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부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운영하라. 또 변경하실 때 승인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승인하면 항상보다 사전이에요. 승인하면 항상보다 사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운영해줘야지만 되죠. 운영하라 그랬습니다. 운영을 하라. 지정받은 날부터.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라 그랬어요?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운영하라 그랬죠. 자,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운영을 해줘야지만 된다. 운영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위반하면 지정이 어떻게 된다? 취소될 수 있죠? 1년 이내 운영하지 않는다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거래정보망과 관련된 부분도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봤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중개업도요. 중개업도 6개월 이내 업무 개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죠. 6개월 이내 업무 개시를 해줘야지만 된다고 그랬죠? 그거와 연결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언제부터 1년이에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일단은 지정 신청할 날로부터 1년 이내 운영하라. OX? 네, 틀리다. 여기는 지정받은 날입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운영규정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운영규정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라 지정받은 날부터 그래야 돼요. 자, 지정받은 날부터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좀 정리를 해보시고, 자, 이제 이렇게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지정대장의 기재할 사항과 운영규정이 포함된 사항들 나오는데, 자, 지정대장의 기재할 사항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지정서 교부할 때 어떻게 알았어요? 지정서 교부할 때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지정대장에 기재할 사항을 보면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그다음 상호 또는 명칭, 대표서 성명, 사무소 소재지, 그다음에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 전문자 계약서 부여현상. 그러니까 뭐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공부할 때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건너뛰지는 말고요.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자,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으니까 그냥 쭉 한번 읽고 넘어가면 돼요. 지정번호, 지정연일, 상호 또는 명칭, 대표서 성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 전문자 계약서 보유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들 지정대장 기재할 사항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규정 제정에서 누구의 승인받으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으라 그랬죠? 그럼 운영규정에 들어갈 사항들이 있죠? 들어갈 사항들을 보면 정보망, 등록 절차라든가 자료 제공,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있죠? 그 다음에 가입자에 대한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들 있고요. 자,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 의무, 그 외에도 정보망 이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운영규정에 집어넣는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운영 의무는 금방 제가 설명드렸고, 자, 일단 보죠. 거래정보사업자와 개업공개사 각각의 의무로 보죠. 자, 일단 거래정보사업자 의무 볼까요? 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의무는 일단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예, 개업, 공인, 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대해서 뭐하라? 공개하라 그랬죠? 자, 개업 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또 의뢰받은 내용과 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사는 안 된다 그랬죠? 다르게 공개사는 안 된다. 공개 금지가 있습니다. 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사는 되고, 또 하나 차별적으로 공개사는 안 된다. 차별 공개를 어떠한다? 금지한다 그랬죠. 자,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다?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개업자 빠지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이제 자꾸 눈에 익혀줘야 돼요.
개업공개사 한데 개업자 빠지면 틀리다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의뢰받은 거 그대로 공개하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이 의무가 왜 나온다 그랬어요? 이 의무가 나오는 이유는 자, 여기에 지금 정보망이 있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정보망이 있으면 이때 자, 갑이라는 개업공개사가 여기에 가입해가지고 직접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자, 갑이 만약에 정보망에 직접 물건을 올릴 수 있다면 이런 의무 자체가 나오진 않는 거죠.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갑이 일단 이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의 뭐 한다 그랬어요? 정보공개 의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보공개 의뢰서를 보낸다 그랬어요. 의뢰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해달라고 갑이 여기다가 보내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망에 어떻게 돼요? 물건을 작업하는 것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내릴 때도 어떻게 돼요? 내릴 때도 누가 내리는 거예요? 예, 거래정보사업자가 내리는 거죠.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시스템을 이해해줘야지만 이 의무가 왜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거? 개업 공개서로부터 의뢰받은 거.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거,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거 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대로 의뢰받은 거, 정보공개 의뢰서에 있는 거 그대로 공개해야 되고 차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어떤 개업 공개서는 일찍 해주고 어떤 거 늦게 해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거래정보사업자 이거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일단 지정이요. 예,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또 하나 1-1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유일한 뭐다? 형벌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유일한 형벌 1-1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누구의 의무?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었죠. 자, 개업공개사는 이용할 때 의무죠. 요거는 운영할 때 의무고 이거는 이용할 때 의무. 물건 정보를 뭐 해서는 안 된다? 거짓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 거짓 공개 금지 있었죠? 사실대로 공개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정보공개 의뢰서 보죠. 자, 개업공개사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정보공개 의뢰서를 주죠. 이 정보공개 의뢰서에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면 얘는 의뢰받은 거 그대로 공개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거짓 공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통보하라 그랬죠. 거래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자, 지체 없이 뭐하라? 통보하라. 거래 완성 사실 지체 없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이 끝난 뒤에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지체 없이 통보하라라고 했었죠. 누가에게? 거래 정보사업자. 그래야지만 물건 어떻게 돼요? 내리겠죠. 자, 이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개업공개사 위반 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용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3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용 절차도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개업공개사 갑이 있고 개업공개사 을이 있다. 자, 매도 을인부터 들어가죠. 자, 매도 을인 A가 개업공개사 갑에게 1번 뭐예요? 매도 의뢰를 하죠. 그러면 2번 개업공개사 갑은 정보망이 어떻게 된다? 물건 정보를 공개하죠. 자, 공개했습니다. 정보공개 의뢰서 제출해가지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을로 넘어가야죠. 개업공개사 을이 어떻게 된다? 매수 의뢰인 B로부터 매수 의뢰를 받는 거예요. 자, 매수 의뢰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바로 소개해주면 되는데 내가 가진 물건이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정보망에 접속해서 자, 그 물건 정보를 검색하죠. 심한 물건을 검색합니다. 검색했더만 자,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을은 누구한테 연락해요? 매수인 B한테 연락해서 매물을 어떻게 한다? 소개하는 거죠. 매물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 매물 소개했어요. 매수 의뢰인 B가 어떻게 오케이 했죠? 그러면 이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 을은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 예, 개업공개사 을이 누구한테? 개업공개사 갑에게 연락하는 거죠. 자, 6번 매수인 있음을 통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이제 매수인 있음을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다시 매도 의뢰인 A에게 어떻게 돼요? 연락해줘야죠. 의뢰인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락했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만나죠. 그래서
계약 체결되고 거래가 완성되죠. 자, 거래 완성이란 의미가 뭐였죠? 또 그것도 다 잊어버렸구나. 자, 중개 완성과 그 다음에 또 거래 완성. 자, 여기 거래 완성 시 지체 없이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라 그랬죠? 자, 이 두 가지는 의미 파악하고 넘어야 돼요. 중개 완성은 어떤 시점? 계약 체결. 이거는 계약이 어떻게 된 거? 체결되는 시점이었죠? 자,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었고, 자, 그러면 이거는요? 네, 이거는 잔금 지불이라 그랬죠? 잔금이 지불되는 시점. 자, 중개 완성이란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중개를 끝낸 시점이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중개가 끝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중개가 끝난 시점이니까 계약 체결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거래 완성이란 거래가 끝난 시점이죠. 거래가 완전히 끝난 시점은 어떻게 한다? 잔금이 지불되는 시점. 자, 그래서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부동산 거래 정보 이용 절차가 2번이나 문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그림 문제가 다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개업공개사 의무를 보죠. 개업공개사 의무. 자, 거기 보니까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 나오죠. 기본 윤리. 자, 일단 첫 번째 품위유지하고 공정중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자,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는 어떤 사람이다? 전문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직업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죠? 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으로서 어떻게 알았어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라 그랬습니다. 품위유지 의무와 신의 성실로서 공정중개 의무가 있다. 자, 그런데 품위유지 의무는 일단은 이 법에서는 원래 이제 법 해석은요. 잘 보세요.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는 일단은 어떻게 알아? 품위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 관련 업무 수행하여야 한다 그랬죠. 하여야 한다니까 뭐예요? 의무죠.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공정중개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중개 의무 위반했다. 업무정지예요. 이 법 또는 이번 명령 위반해서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했다. 그래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법 규정으로 따지면 업무정지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이런 업무정지 관련된 부분은 처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품위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처분이 없고 뭐만 신의성실로서 공정중개 의무만 일단은 업무정지 처분으로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이렇게 됐어요. 이 문장, 자, 개업공개사 등은 맞아요, 틀려요? 네. 개업공개사 등은, 자, 개업공개사 등 하면 이때 등은 누구까지 포함하는 거? 네, 중개 보조원. 자, 부칙은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부칙 개업공개사. 자꾸 이제 여러분들 부칙이 자꾸 나오는데, 자, 부칙은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죠? 자, 그러면 이 부칙 개업공개사는 자, 신의성실 품위유지 의무 있어 없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개업공개사예요. 개업공개사. 자, 개업공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 나오는데 이때 등은 뭘 얘기하는 거?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 여기는 이 등은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누구다?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을 얘기하죠. 자,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하면, 개업공개사 등하면 뭐까지 포함하는 거? 중개보조원까지가 포함되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은 개업공개사 등하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자, 이 품위유지하고 신의성실로서 공정중개 의무는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중개보조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누구예요? 거기에 뭐라고 됐어요? 개업공개사 및 뭐예요? 소속공개사 이렇게 됐죠. 자, 이제 그걸 이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 주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주의무.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뭐와 같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야. 위임과 같음으로. 유사함으로, 원래는요, 판례상 보면 같음으로 하는데 원래는 유사하다고 해줘야 되면 되죠. 위임관계와 유사함으로. 이제 판례는 이제 같음으로라고 표현했는데, 자, 어쨌든, 이거 위임관계가 유사하다 그랬죠. 그게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중개와 위임에 비교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때 중개와 이임의 공통점이 뭐다? 공통점으로서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이게 하나의 공통점으로 있었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 같으므로 유사하므로 일단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본질에 따라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60년대 판례는요. 도급관계로다가 판례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쭉 이어지다가 90년대 초반 판례에서 90년대 초반 그게 어떻게 돼요? 1993년에 이렇게 돼 있죠? 90년대 초반 때 판례에서 일단 도급관계에서 위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급관계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뭐와 비슷하다? 위임관계 유사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 누구에게 부여되는 거다? 예,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원래 이제 판례는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여되는 건데 자 이거 소속공개사한테 부여할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판례는 지금 개업공개사에게만 판례가 나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속공개사에도 부여할 의무예요. 왜냐? 소속공개사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선관주 의무가 있겠죠. 다만 자 이런 선관주 의무 부분에서 보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 다 이제 개업공개사에게 일단 부여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자 선관주 의무가 개업공개사에게 일단 판례는 부분인데 소속공개사도 일단 부여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비밀준수 의무가 있죠. 자 비밀준수 의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비밀준수 의무는 누구에게 부여된 의무다? 누구에게? 개업공개사 등. 자 개업공개사 등 하면 이때 등하면 뭐까지 포함되는 거? 고용, 중개보전하고 소속공개사. 자, 금방 여기서 나왔듯이 개업공개사 등하면 소속공개사와 그 다음에요 중개보전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런 개업공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했습니다. 제외하고는 했었죠. 자, 제외하고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누설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거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 금쟁입니다. 금쟁이 중에서 대표적인 거 뭐? 거짓언행. 자, 이거 매도인이 예를 들어서 의뢰인에게 이거 알려주지 말고 좀 팔아줘 라고 했는데 이걸 만약에 알려주지 않고 팔아주면 매수인들이 만약에 손해가 상당히 크게 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알려줘야지만 되죠. 이거 안 알려주면 거짓언행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언행과 그 다음에 또 거짓언행 금지와 비밀준수 의무 요걸 갖다가 만약에 중복된다. 그럼 일단 뭐가 우선이 된다? 네, 거짓언행 우선이에요. 비밀준수 의무가 있고 이쪽에는 비밀준수 의무가 있고 이쪽에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둘이 충돌한다 그러면 뭐가 우선이다? 거짓언행 금지 의무가 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법과 관련된 부분 뭐 있었어요? 다른 법. 대표적인 예를 제가 뭘로 들었어요? 법원의 증언, 법정 증언을 가죠? 그럼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지만 되죠? 자, 이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아마 이것도 아마 얘기했던 적 있을 거예요. 세무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위해서 중개사무소 방문합니다. 방문해가지고 언제 거 거래계약서, 이거 한번 붙여줘봐라 라고 요구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세무 조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이거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면 안 돼요? 네, 보여줘야 돼요. 이것도 당연히 여기 이 법, 다른 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만약에 나는 이 법상 비밀준수 의무가 있어서 못 보여주겠다. 그러면 뭘로 거냐? 담당 공무원은 공무집행 방해로 겁니다. 그것도 세무공무원도 당연히 공무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여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실제 사례에서도 나왔었어요. 어떤 특정인의 세무조사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와가지고 세무공무원이 와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이 의뢰인이 이걸 뭘로 걸었냐면 비밀준수 의무로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패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자, 왜냐?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세무공무원이 와서 할 때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 법은 다른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줄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업무상이 아닌 비밀은요? 이 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업무상이 아닌 비밀은 이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업무상 비밀이 뭐 있어요?
계약서에 써는 각종 신상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했을 때 그 재산 내역 이런 것들이죠. 근데 술집에 가서 술 먹다가 알게 된 비밀은요. 업무상 비밀 아니겠죠. 그런 것들은 일단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자,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입니다. 이거는 또 특별한 죄명을 갖고 있죠. 무슨 죄? 반의사불벌죄.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죠.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서 자, 그 개혁국에서는 개혁국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반드시 누설하면 안 된다. 언제나 누설하면 안 된다. OX 예, 틀리죠? 자, 예외 규정 있죠? 이 법 또는 다른 법이라는 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은 반의사불벌죄,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하지 않는 법이라 그랬죠. 자, 그런 것들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36페이지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 관련 의무 보죠. 자, 확인설명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일단 확인설명. 자, 확인설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확인설명은 누가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소속중개사. 자, 개업중개사하고 소속중개사가 확인설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확인설명은 일단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 할 수 있다. 개업중개사는 확인설명 의무가 있고요. 소속중개사는 어떻게 돼요? 확인설명 할 수 있죠. 누굴 대신해서? 개업중개사 대신해서 할 수 있다. 중개보조는 확인설명 할 수 없죠. 직접 업무로 수행할 수 없죠. 자, 확인설명은 개업중개사, 소속중개사고 확인설명의 시기가 언제였어요? 시기가 자, 개업중개사는 중개 의뢰받은 때 자, 의뢰받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중개가 어떻게 돼요? 완성되기 전까지죠. 중개 완성이라는 의미가 뭐였죠? 중개 완성이라는 의미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 전까지 설명해야죠. 그래야지만 안전한 계약 체결되겠죠. 자, 의뢰받은 때 중개 완성 전까지 하는데요. 자, 그러면 대상이 누구다? 대상은 예, 자, 확인설명 해야 될 대상 의뢰인 그러면 틀립니다. 예, 매수, 임차 등. 자, 매수나 아니면 임차 등 누구예요? 이 사람 권리 뭐라 그래요? 예, 취득 의뢰인이죠. 자,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합니다. 확인 설명하는데,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성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하라? 제시하라 그랬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요. 근거 자료 제시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뭔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자, 자료 요구. 자, 확인 설명에 대해서 뭐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중개사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할 수 있죠? 신분증명서 제시 요구할 수 있죠. 자, 개업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신분증명서에 대한 제시 요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자료 요구는 누구에게 하는다? 매도, 그 다음에 임대 등, 매도 임대 등 뭐예요 이거? 권리 이전 의뢰인.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자,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얘는 반드시 응해야 된다. 응할 필요 없다 그랬죠. 즉, 불응시에 어떻게 한다? 자, 이때는 또 의무가 나오죠. 불응하게 되면 그 사실을 어떻게 돼요?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뭐하고?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확인 설명서요. 자, 확인 설명서에 뭐하라? 기재를 하여야 한다 그랬죠?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확인 설명과 관련된 부분.
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써봤는데요. 문구 변화들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것들. 자, 일단 보죠.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한다? 누가 한다? 누가 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 자, 이건 확인 설명. 개업, 공개사 등은 이러면 어떻게 돼요? 틀리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의뢰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중개, 완성 전. 자, 이거는 중개가 완성된 때 확인 설명한다. OX. 네, 완성된 때 그럼 틀립니다. 완성되기 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한다 그래서 매수임차 등 권리 취득인. 자, 여기다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을 한 확인 설명 대상 틀리죠? 그러면 또 의뢰인 쌍방에게 그것도 틀리죠? 자, 쌍방에게 하여야 할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매도나 임대 의뢰인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얘한테만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상대방 권리 취득 의뢰인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권리 이전 의뢰인이죠?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는 안 합니다. 왜 안 한다 그랬어요? 예,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얘한테 한다 그랬습니다. 매수나 임차 등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자, 어떻게 한다?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근거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하는데 OX 예, 틀리다 그랬죠? 자, 하고 이거 해야 된다. 하거나 그러면 틀립니다. 자, 뭐 요거 두 가지 구분하면 근거자료 이 뭐가 근거자료였었어요? 토지대장, 등기상증명서, 그러면 각종 대장, 그 다음에 또 뭐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제시, 설명하면서 자, 설명하면서보다 제시돼야 된다.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요거 위반시. 예, 위반시. 일단 개업공개서는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소속공개서는요. 예,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가 된다? 자격 네,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고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 의뢰인. 자, 자료 요구를 매수임차 등 권리 취득 의뢰인.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자료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자, 이거는 하여야 한다 틀려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 자료 요구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틀리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불응하면 자, 불응 시에는 어떻게 돼요? 의무가 발생됩니다. 권리 취득에 뭐하고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뭐 한다? 기재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고 하여야 한다. 여기에 자, 취득은에 설명하거나 확인 설명서 기재하여야 한다. 하거나 나와요. 맞아 틀려요? 예, 이건 틀립니다.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자, 문제도 참 이게 다양하게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죠.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 등 권리 취득인에게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 자, 취득은행에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기재해야 한다. 예, 틀리죠? 자, 요구한 경우에 설명하고 기재한다. 틀리죠? 자, 요구한 경우가 아니라 요구해가지고 뭐 했을 때? 예, 불응했을 때, 15회 때 나왔던 출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구했을 때 설명하고 기재하는 게 아니라 요구해가지고 뭐 했을 때? 불응했을 때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확인 설명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데 자, 거기에 신분증 제시 요구 37페이지 나온 거 있죠? 자, 개업공개사는 중개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설명사항 보죠. 확인설명사항. 요것도 제가 밑줄 2개 쳐놔라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거래전 가격? 아닌 것 같은데. 자, 밑줄 2개. 자, 여기서도 제가 밑줄 2개 쳐놓으라 했어요. 제가 기본서 할 때 밑줄 2개 쳐놓고 그걸 반드시 기억하라 했죠. 뭐? 중개된 상물에 대한 몇 번? 예, 맞아요. 3번에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산출내역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9번에 보면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료세율 있죠. 4월달까지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 대답 안 하는 건 제가 지금 뭐라고 안 그러는데, 근데, 이제 3주 전부터는 중개사법 공부하라고 그랬죠? 예, 예습, 복습 다 해줘야 돼요. 예습, 복습 다 해줘야 되고, 수업 듣고, 지금 뭐 말이 빠르니 뭐니 하면서 벌써 나오는데, 수업은 안 듣고, 나와서 나 말 빠르니 못 알아듣겠다. 수업 1월달부터 꾸준히 아마 들은 사람들은 아마 다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는 나중에 이제 답 안 나오면 뭐라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일단은 보죠. 일단 2개 밑줄치라고 그랬어요. 뭐뭐 밑줄치라고 그랬냐면, 자, 그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산출내역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 세율. 자, 2가지 부분은 밑줄쳐놓으라고 그랬죠. 이거 왜 밑줄치라고 그랬어요? 이유. 예, 전속 중개계약 시 물건 정보 공개사항 있죠. 그거와 중복되지 않은 부분이 나머지는 중복됩니다. 자, 보죠. 중개례 사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원칙 등등 당해 중개례 사물에 대한 기본적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당해 중개례 사물 권리관계 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거래 전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이나 거래 전 가격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거래 전 금액.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 금액을 산출내역 밑줄 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정 사항.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업 승강기 설비, 배수, 시설물 상태 있고요. 벽면 도배 상태 있습니다.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이 있고요.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 입주 조건이 있었죠. 네, 당연히 중개례 사물. 자, 이제 밑줄치는 거. 중개례 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 세율. 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 세율 뭐 있어요? 취득조세 뭐 있었죠? 취득세하고, 자, 거기에 붙어 나오는 목적세 있었죠? 뭐 있었죠? 농특세,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 자, 요것만 일단 설명하면 됩니다. 확인 설명사항에 보면 요게 이제 취득조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판례를 보죠. 판례를 보면 이게 나오네요. 자,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당연히 확인 설명 의무가 소멸되는 건 아니다. 무료로 중개줘서도 어떻게 된다? 무료로 중개줘서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 이거는 확인 설명 해줘야죠. 그리고 확인 설명 안 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있습니다. 무료로 중개줘도 확인 설명하라. 만약에 확인 설명 제대로 못해가지고 손해났다면 무료로 중개줘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또 잔금지급일의 거래계약서를 제작성한 후에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해보거나 의뢰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본후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도 있다. 잔금 지급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보관 의무 있죠. 자, 확인설명서 부분이 있었죠. 자, 확인설명서 이거 작성하는 것은 누가 작성할 수 있다? 누가 작성할 수 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작성할 수 있고 또 누가요? 예, 소속 공인중개사 작성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가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개업공개사는 확인서를 작성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 의무가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확인설명 의무는 없지만 어떻게 돼요? 할 수는 있는 거죠. 중개보조는요,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없죠. 자, 그러면 확인설명서 작성 시기가 언제였죠? 시기는 자, 중개가 완성되어 뭐 할 때? 거래 계약서를 어떻게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렇게 했죠? 자,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작성하면서 뭐 한다? 서명 및 뭐예요? 날인하죠? 서명 및 날인한다. 서명도 하고요. 뭐도 한다? 날인도 하죠. 서명 또는 틀리죠? 자, 그러면 서명 날인인데, 자,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소속공개사 했다 그래도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서명날인 해줘야 된다. 이때 법인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법인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는 누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누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자, 그래서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 책임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지만 된다. 자, 이렇게 서명 날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수행한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서명 및 날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명 및 날인해가지고 교부해줘야죠. 교부는 누구에게 한다? 쌍방에게 하죠. 쌍방이 교부하고 보관하죠. 몇 년간 보관?
예, 3년간 보관한다 그랬죠. 3년간 보관한다. 자, 보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누가 작성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중개사가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개업공개서는 작성 의무가 있죠. 얘는 작성 의무 없고 할 수만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때 시기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작성한다. OX. 네, 이 시점을 중개한 시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다 눈여겨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서명 및 할인한다 그랬죠? 서명 또는 하면 어떻게 돼요? 틀리죠. 자, 지금 서명 및 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뭐와 뭐?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가 서명 및이고. 자, 나머지는 뭐예요? 또는이죠. 자,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다 또는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서 또는이에요. 자, 일단은 나머지 서식은 다 또는이다. 자, 밋은 뭐와 뭐?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두 가지만 밋이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서인데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는 대표자, 분사무 책임자가 누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서명합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책임자는 소속중개사 역할이 아니라 그랬죠. 누구 역할이다? 개업 공인중개사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수행한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서명 민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부하죠. 누가 얘기한다? 쌍방. 자, 확인 설명 작성에서 권리 취득 의뢰인에 교부한다. OX. 예, 틀립니다. 취득 의뢰인에 교부한다. 이전 의뢰인에 교부해야 한다. 틀립니다. 누구한테? 쌍방에게 하고. 보관 몇 년? 3년. 그 사본을 확인 설명서 사본입니다. 사본을 몇 년간? 3년. 네, 3년간 보관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확인 설명서 의무를 위반하면, 자, 개업공개서는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개업공개서는요, 업무정지.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서는요, 네, 자격정지가 되죠. 자격정지. 자, 개업공개서는 업무정지고 소속공개서는 자격정지. 확인 설명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근거제로 제시하지 않았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서는 500, 소속공개서 자격정지죠. 근데 여기서는 확인 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불변하면 일단은 개업공개서는 어떻게 되고 업무정지인데 소속공개서는요, 자격정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부분 좀 쉬었다 하시죠. 이거 지우지 마세요.